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대한장애인체육회 박승재입니다. 제가 토론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두 분께서 김원일 박사님과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 근무한 지는 이제 매년이 되면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이 됩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음에 이제 특수체육과를 들어가서 한 35년째 지금 시간을 한 길로 오고 있어서, 또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법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살아가면서 3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곳이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회장님은 김석원 회장이었습니다. 쌍용의 김석원 회장님. 그분께서 98년까지 89년부터 한 10여 년간 맡아주셔서 장애인 복지체육회를 이끌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98년에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로 넘어올 때 2005년으로 넘어왔으니까 2005년까지 김석원 회장님께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약 한 8년 정도 장애인체육을 맡아주셨죠.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체육회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장애인 복지진흥회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이 빠져버렸죠. 당시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부심이었죠. 저희가 복지는 들어갔지만 체육회였으니까요. 복지체육회에서 복지진흥회로 바뀌어버리니까, 야, 이거 장애인체육 담당하는 주 담당하는 그런 부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이렇게 혼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시드니부터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데모를 했고, 또 이슈화 시켜서 또 장애인 체육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조용을 했고, 또 그것이 국무조정실에서 2004년도에 문체부와 보건복지부를 만나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로 넘어가는 것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깁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05년도에 예산을 한 100억 정도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에 있을 때는 저희가 한 30억, 한 40억 정도 썼던 게 최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있었지만 각 시도지구나 시군구지구가 없기 때문에 전달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되질 않았고요. 당시에 생활체육 활성화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제 장애인 복지체육회에서 이제 대한체육회로 바뀌면서 뭔가 활로가 만들어졌죠. 그것이 이제 법이죠. 법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 수 있는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법이라는 게 그냥 한두 줄 들어가는 거지만 굉장한 파생력이 있구나 라고 제가 느꼈었던 거고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은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국민적으로 조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회의 때 대통령 지시로 평창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문체부로부터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 차관을 하고 계셨던 지금 국장 협력관님이신데,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국무조정실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책에 그 22페이지에도 실어놨는데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해서 전국에 150개를 시군구 단위로 30억에서 40억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의 반다비 체육관들을 이제 정부에서 승인을 해서 기재부에서도 이제 25년까지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5천억에서 7천억 이상, 그러니까 조 단위로 지금 이 반다비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89개가 전국에 만들어지고 있고 또 25년까지는 150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평창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이 기재부의 예산들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도자들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는 피부로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3년까지 1200명의 지도자들을 지금 배치하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학교체육과 관련해서도 조금 부족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하고 교육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를 저희가 당시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 학생들한테 계속 월별로 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옆에 실어놓았던 추진 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용품 차량 지원 강화 사업, 그리고 생활체육 클럽 지원 사업, 또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등 이 당시에 저희가 그 정책적으로 그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또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또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현재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제가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기획부장을 좀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기획부를 하면서 문체부와 함께 이런 정책들을 다루면서 그 문체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해서 한 5개 부처들이 다 모아서 장애인 생활체육 또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방향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 얘기도 나왔었고, 또 교육부에서 바우처 얘기를,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용품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용품들을 지원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강구도 했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시도해서 그런 그 장애인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주고 있는 이런 점수 체계에 대해서 또 가산점 제도를 주는 그런 것들도 논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협업 체계 중에서 부처 간의 협업을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 정책을 또 그 현장에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법학회가 20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저희 장애인 체육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뒤에서 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장애인 체육진흥법, 지원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학회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도 좀 해주시고, 또 법 개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면 저희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은 오늘 이 자리는 법과 또 정책에 관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대한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또 현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현업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마 정부는 또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서 지원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향후에 이런 또좀 세미나들이 있으면 또 정부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예,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승길 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들 장애인 체육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정책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께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우리 어차피 우리 또 학회에서 거리 여기서 또 계속 남아서 계속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오늘 자리해 주신 또 의원님께서 또 이 내용들을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좀 전해주시면 또 훨씬 더 수월하게 정책이 잘 되게 될 것 같아요. 예. 문체부 사무관님 예 오셨다고 예. 아유,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두 분 토론해 주셨는데 우리 김건일 박사님 혹시 의견 여기서 코멘트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로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같이 묶어서 혹시 또 플로어에서 시간 관계상 또 지금 혹시 또 뭐 의견을 주시거나 또 그렇게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교수님께서 오히려 발표를 하시고 제가 토론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붙어서 내려갈 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이제 여전히 이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여전히 정보 전달력에서 조금 더 정부나 대한장애인 측에서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반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체육 영역에서만 또 장애인 체육 영역에서만 너무 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운동을 가르치고 싶은데 또 사실은 송파의 곰돌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88 서울 패럴림픽에 이제 레거시 사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전국에 이제 몇 개 시설이 있는데 복지부 영역이다 보니까 체육 예산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시군구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될 수도 있고 자체 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본인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교육부나 복지부하고의 협업은 실제로 저도 어떤 정책 제안을 해서 실제로 실현시키려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법이 이래서 박사님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그나마 체육 쪽에서는 나름 바뀌어져 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교육부와 복지부 영역에서의 체육활동, 장애인들,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거기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거에 이제 자꾸 부딪히게 돼서 그래서 저 역시도 아까 부처 간의 협업을 할 때에 TF 운영을 자꾸 조금 상위 단계로 좀 올려서 시행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자꾸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현장에는 조금 더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저도 많이 전파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관님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또 뭐 1, 2, 3, 4주제 다 또 연계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무슨 그냥 학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차원인지
뭐 어떤 뭐 정책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후 뭐 다음 주제도 또 다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부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두 분 토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1부 제 첫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황에서